도시공학적으로 볼 때 선정릉은 서울 강남 도심 속의 녹지 공간으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강남에 선정릉마저 없이 빌딩 숲을 이루었다면 그 삭막한 도시 경관이 어떠했을까? 상상조차 하기 싫다. 모두 안녕들 하신가요? 걷는 생각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미루어 놓았던 기획 시리즈를 이제야 시작해볼까 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따라걷기.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2권 서울편 4권 중 법릉적에게 도굴당한 비운의 왕릉 선정릉 편입니다. 선정릉은 조선 왕족 9대 왕인 성종의 선릉과 11대 중종의 정릉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선정릉은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보도로 약 7분, 9호선 선정릉역 3번 출구에서 약 16분이 걸립니다. 넓은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이 지역인지라 주차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답사의 동선은 교수님의 추천을 따라 서쪽에 위치한 성종의 능으로 향합니다. 그래야 제실부터 둘러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선릉 정릉 역사문화관에 들러 왕릉에 대한 기본 정보와 지식을 먼저 얻는 것이 더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걸어봅니다. 책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이곳 선릉과 정릉은 왕의 시신이 온전히 묻혀있지 않은 왕릉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도굴을 당했던 이유라고 하는데요. 도굴범들이 세 릉을 모두 불질러 전소되었던 아픈 역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조선의 왕릉은 신라의 것들과는 달라서 보물 등 부장품들이 많지 않았다는데 헛수고한 실망감이 아무리 컸다 한들 불까지 질러버린 왜구들의 만행이 정말 야마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외교적인 노력으로 법릉범들을 일본으로부터 인도받아 거리에서 능지처참에 처했다고는 하는데 그 또한 진범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선릉으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한옥 건물은 제실입니다. 제실은 왕릉을 관리하는 능참봉이 근무하면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왕이 친히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잠시 머무는 곳이다. 선정릉의 제실은 조선 왕릉의 제실 중 가장 작은 규모로 평범한 미음자 구조로 복원되어 마당 넓은 한옥 살림집 같은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관아가 아닌 한옥이 지닌 편안함이 있어 잠시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 이용준 교수님의 그 마음과 저의 마음이 이심전심입니다. 저 역시 한옥 퇴마루는 못 참습니다. 앉았다 가야죠. 다시 선릉으로 향하는 길에 만나게 되는 아주 작은 역사문화관에서는 조선 왕실 국상 절차, 조선 왕릉 내부 구조, 조선 왕릉 제향 등이 상연되어서 책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상물의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선 왕릉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조명의 안정기에서 나는 듯한 초음파 같은 소음 때문에 조금 괴로웠습니다. 나 돌고래인가? 국장을 치르고 왕릉을 조성하는 과정은 실로 대역사였다. 궁중에선 조회를 폐하고 시장을 5일 동안 못 열게 했으며 국장을 마칠 때까지 온 나라의 음악 연주를 정지시켰고
일반 백성들의 혼례도 금지했다. 왕릉 축조에는 대략 5개월간 6천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드디어 선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왼쪽 담장 넘어가 4차선 도로라서 자동차들의 소음이 크게 들려올 법도 한데 왠지 고요하게 느껴지는 건 그저 기분 탓일까요? 선릉은 형식상 동원 이강릉이라고 합니다. 동원 이강릉이란 왕과 왕후의 능침이 서로 다른 언덕에 있지만 같은 산줄기에 있는 왕릉의 형태로 합장릉이나 쌍릉과 마찬가지로 홍살문과 정자각이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정자각은 사실상 왕릉의 얼굴입니다. 정자각이라는 건물명은 고물의 정자 모양의 지붕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인 줄 알았는데 허탈하네요. 오랜만이어서일까요? 선릉의 정자각은 유난히 크고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정자각에 올라서 바라보니 고요하게 느껴지는 강남의 빌딩 숲이 왠지 낯선 느낌입니다. 정자각의 동쪽엔 제사를 준비하는 수복방이 있고 서쪽에는 제수를 넣어두는 수락관이 있습니다. 정자각의 뒤편으로 왕의 능으로 올라가는 길과 왕후의 능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자각을 내려와 능침으로 가는 길에 이 왕릉의 주인을 알리는 비석을 모신 비각이 있습니다. 비문은 전서체로 새겨 있어 깔끔한 느낌이지만 저 같은 무지랭이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국 성종대왕 선릉 정현왕후 부좌강. 부좌강은 왼쪽 언덕에 합사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능침은 달라도 같은 선릉이라고 밝혀두었네요. 조선시대 왕릉은 풍수상 길지를 택해 양지바른 남쪽 언덕에 품위 있게 조성되어 있다. 왕릉의 구조에는 정연한 건축적, 조경적 의장이 구현되어 있다. 절대군주의 무덤으로는 규모가 큰 편이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왕릉처럼 인공적인 축조물로 위세를 드러내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탁월한 공간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선릉 옆길을 따라가다 보면 능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관람로가 나 있습니다. 멀찍이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웅장함에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능을 지키고 서 있는 문신석과 무신석도 유난히 거대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도 조선 왕실의 상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조 5레의의 규정보다 훨씬 크다고 하네요. 성종께서도 사이즈업은 못 참으셨군요. 역시 우리는 벤티 사이즈의 민족이죠. 성종의 능을 뒤로하고 정현왕후의 능으로 향합니다. 선릉의 여주인인 정현왕후는 성종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인 공혜왕후는 한명회의 막내딸로 1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부인이 그 유명한 패비 윤씨였습니다. 훗날 조선의 칼리큘라로 악명이 높으신 연산군의 생모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이곳에 잠드신 정현왕후라고 하네요. 그 정현왕후의 아들이 바로 옆 정릉의 주인인 중종입니다. 왕후의 능이어서 그런지 왕의 능보다는 많이 소박해 보인다고 느껴졌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현왕후의 능은 성종의 능과 비슷하게 조형되었지만 어딘지 짜임새가 느슨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성종의 능에서 보이던 병풍석이 없기 때문이다. 정현왕후의 능을 조성할 때 대신들이 세조의 유지를 받들어 병풍석을 못 만들게 한 것이다. 유홍준 교수님께서는 이곳의 문신석과 무신석의 조각이 여느 왕릉의 그것보다 아주 뛰어나 대단히 젊은 얼굴로 밝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과연 이목구비가 크고 또렷합니다. 무인석은 확실히 남방계이신 것 같은데 문인석은 성격 좋아 보이시네요. 이제 선릉 답사를 마치고 정릉을 향해 걷습니다. 왕후릉의 위쪽 언덕으로 소나무 향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11월에 무거운 폭설로 나무들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많이 부러진 덕에 소나무 향이 더 짙게 나는 것 같습니다. 훼손된 나무들의 가지가 여기저기 많이 쌓여 있습니다. 봄이 되면 길게 뻗은 벚꽃나무들과 숲길들로 꽃놀이 나온 시민들이 넘쳐나는 곳인데 부러진 나뭇가지들만 잔뜩 쌓여있는 이 겨울엔 한산하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정릉은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쓸쓸하기만 하다. 오늘날 쓸쓸해 보이는 까닭은 바로 곁으로 큰 길이 나 있고 그 너머로는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수복방과 수락관이 복원되지 않아 전체적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옛날에도 쓸쓸했다는 것은 중종에게 3명의 왕비가 있었으나 사후 어느 왕비와도 함께 묻히지 못하고 홀로 누워있는 단릉이기 때문이다. 정릉은 설릉과 달리 옆쪽으로 담장도 없이 철제 펜스로만 둘러져 있어 그 쓸쓸함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1544년 중종이 57세의 나이로 승하하고 두 번째 왕비인 장경왕후의 곁에 묻혔으나 18년 후 세 번째 왕비였던 문정왕후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자리로 이장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적은 중종의 능을 이장한 후 자신이 사후에 그 곁에 묻히려는 속셈이었으나 이곳은 지대가 낮아 장마 때마다 홍살문과 정자각이 침수되는 곳으로 애초에 이장 자체가 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1565년 문정왕후가 죽었을 땐 또 하나의 능침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그녀는 태릉에 홀로 묻혔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중종의 정릉은 태조의 건원릉, 단종의 장릉과 함께 왕이 홀로 묻힌 단릉이 되었습니다. 정릉의 능침은 아쉽게도 올라가 볼 수 없었습니다. 정자각에 올라보니 테헤란로의 높은 건물들이 정릉을 위협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전에 이런 느낌 1도 없었는데 책을 읽고 나니 정말 이렇게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했던 저의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겠죠. 이게 다 유홍준 교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답사를 마칠 시간입니다. 선정릉은 직장인들이 많은 강남 테헤란로의 오아시스 같은 문화유산입니다. 저 역시 이 근처에 근무하며 머리가 복잡할 때면 종종 선정릉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는 길엔 흙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에어건도 마련되어 있네요. 참 센스 있는 배려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따라 걷기. 오늘 선정릉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따라 걸어야 할 문화유산이 세고 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 즐거운 걸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